지난 11월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 벌써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2020년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동백섬에 겨울꽃 동백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책로 곳곳에 동백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꽃잎이 떨어진 길도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도입한 이웃순찰제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치매 증세가 있는 홀로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모시는가 하면 주민 민원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1월 해수동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려를 낳았는데요.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2020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전망이 어떨까요?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2월 넷째 주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던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12월 셋째 주에는 0.11%가 상승했지만 12월 넷째 주 0.0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매도, 매수 모두 관망세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2월 넷째 주 해운대구는 0.26%, 동래구 0.17%, 수영구 0.14% 상승세를 보였는데 12월 셋째 주에는 각각 0.47%, 0.21%, 0.20%를 기록해 상승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단기 급등과 매도 매수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이 이른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시장의 이상과열, 이상 급등 현상이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지고 거래가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은 내부 시장으로서의 어떤 내재화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조정 국면이라고 읽고 싶어요. 유동적인 외지 투자 자본이 규제가 풀린 부산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 급하게 빠지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이 회복 탄력을 받기도 전에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11월 서울에서 부산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 대비 70.5% 상승했습니다. 또 올해 부산 지역의 2만 5천여 가구였던 입주 물량이 2020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공급 과잉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장 가격이 조금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물건을 고르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선택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고점에 사지 않고 피해를 좀 덜 받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역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이상 가격 급등 이후 한 달 만에 찾아온 조정 국면, 2020년에도 이어질 공급 과잉 등 2020년 부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동백섬은 예로부터 기암절벽과 동백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추위가 찾아오면서 동백섬 곳곳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산책로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새빨갛고 탐스러운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광안대교가 펼쳐진 푸른 바다 아래 빨간 꽃잎과 초록빛 잎사귀가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산책로의 초입부터 빨갛게 피어난 동백꽃이 방문객들을 반깁니다. 시민들을 따라 걸어보니 겨울을 잊은 듯 곳곳에 피어난 화사함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꽃이 질 때도 송이째 떨어지는 동백. 꽃잎이 떨어져 붉게 물든 꽃길은 또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추억을 담습니다. 15만여 제곱미터 동백섬에 자라는 동백나무는 만여 그루. 이달 초 해운대구가 아기 동백 등 1,200그루 이상의 동백나무를 추가로 심으면서 울창함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제 주변은 이렇게 온통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이처럼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동백꽃은 오는 2월까지 동백섬을 붉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번 주말은 토요일 밤부터 구름 많아지다가 일요일 늦은 오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일요일 낮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분은 일요일 밤 부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유소 탱크를 청소하던 중 폭발해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웃순찰제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도경찰서 이웃경찰서팀은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 최근 치매 증세로 집을 찾지 못해 70여 차례나 112에 신고된 93세 A 할머니를 행정 입원시켰습니다. 또 입원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적응하지 못하자 순찰 중 할머니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하구 감천지구대 이웃경찰관은 상습 흡연과 불법 쓰레기 투기로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6개월 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웃순찰대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순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국내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반영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산진구청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문화관광국과 안전교통국이 신설되고 기존 주민복지국과 창조도시국은 각각 복지교육국과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 소통 미디어 담당관을 신설해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공원 녹지과를 신설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청 조직은 3국 1소 27과에서 5국 1소 29과로 확대됐습니다. 부산진구청은 국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통해 효율과 성과를 살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마음껏 무료로 빌릴 수 있고 품앗이 활동을 위한 다양한 무료 부모 교육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육아 나눔터 이야기인데요. 사하구는 이런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맹추위로 바깥 활동이 힘든 겨울철. 김혜빈 씨는 자녀와 함께 하단동 공동육아 나눔터를 자주 찾습니다. 신기한 장난감들이 가득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래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과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무료 강좌도 들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1년에 몇 번씩 상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활동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저희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이런 공동육아 나눔터가 구평동에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료 대여 가능한 장난감 170여 정과 놀이시설,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들끼리 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인 셈입니다. 만약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곳에 통학해주는 부분도 공동 품앗이로 형성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가지 않는 친구들이 이곳에서 놀이 활동이라든지 그 돌봄 활동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하구는 2022년까지 각 동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하나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돌봄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맞벌이 가정 등 방학 기간 중 홀로 있는 자녀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돌봄 교실도 운영합니다. 어려운 자녀 교육과 양육, 이제 소통의 공간에서 다양한 품앗이 활동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세관 김우용 관세행정관이 올해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김 행정관은 치료 재료의 보험 수가를 고가로 유지하기 위해 수입 가격을 조작한 다국적 기업을 적발했는데 이에 대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또 중국산 불량 전신주 애자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강호민 관세행정관이 12월에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는 지난 19일 재활용 가능자원 모범 시설평가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 분리 배출을 돕는 자원관리사들의 방한복을 구입해 전달하고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나머지 금액을 기탁했습니다. 또 금정구 세무과는 2019년 세외 수입 체납정리 실정평가에서 부산시 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시상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직원들은 시상금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공립작은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온천천 작은도서관의 신간도서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내년도 예산 4천억 원 시대를 맞이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요 사업의 토대를 다져왔다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내년 예산은 4,140억 원. 이는 지난해 예산 3,666억 원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예산 4천억 시대를 맞았습니다. 민선 7기 출범으로 올해는 사업의 토대를 다졌다면 내년에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노후한 사상공업 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본격화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 등 핵심 사업이 그것입니다. 복지, 그다음에 교통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내년 구정 운영 방향도 나왔습니다. 먼저 도시 변화를 통한 산업도시로의 탈바꿈입니다. 이 안에는 삼락동 공업지역 시범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인데 국토부로 받는 사업비만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새뜰마을 등 도시재생 사업 집중과 교육, 복지 분야 등에도 예산이 집중 편성됩니다. 한편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다양한 복지 사업 확대로 인한 의무 부담 증가로 재정 여건은 여전히 빠듯해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사상구, 회색도시 탈피와 구민의 질 향상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 유전자 변형 정보집을 발간해 지자체와 학계, 양식업 관련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집에는 유전자 변형 수산생물 연구와 개발 동향과 위해성 평가 관리에 관한 국제 동향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서양 연어의 유전자 변형 상업 동향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71개 항목에 대해 유전자 변형의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28일 토요일 부산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 10도 보이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